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당신을 위해 그가 나섰다. 국내 1호 잠박사 신경과 전문의 닥터 한진규. 평소 궁금했던 잠에 대한 속설, 잠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자, 첫 번째 보실까요? 자세입니다. 잠자는 자세하고 말이죠. 숙면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다는데. 첫 번째, 잠자는 자세와 숙면은 관련이 있다? 무릎을 구부리고 마치 엄마 뱃속 태아처럼 자는 태아형. 옆으로 누워 몸을 곧게 펴고 자는 통나무형. 옆으로 누워 손은 마치 기도하듯이 갈망형. 엎드려 누워 양팔은 만세하듯이 자는 자유낙하형. 여러분은 과연 어떤 자세로 주무십니까? 수면 자세는 본인이 인위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일단 정상적인 자세를 말씀드리면 그냥 똑바로 누워서 입을 다물고 이제 하늘을 보고 한 점 부끄럼 없이 이렇게 한 점 부끄럼 없이 자는 것이 가장 좋은 자세라고 말씀드리고 인간적이지 싶은데요. 않아 보이는데요. 왼쪽으로 자거나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횡측으로 주무시는 인면을 하기 위해서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수면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한 50% 정도. 뭔가가 이제 병이 있기 때문에 똑바로 누웠을 때 뭔가 부끄러움이 있는 거죠. 어허. 그걸 이제 피하기 위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주무시는 거고요. 엎드려 주무시는 맞아요. 네. 아까 자유낙하형 네. 100% 환자입니다. 어떻게 근데 저는 엎드려 자야만 잠이 제일 잘 오는데요. 제가 환자인가요? 선생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호흡이 좀 안 좋기 때문에 혀를 빼서 호흡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허리 부담을 감수하고 그런 자세를 취하는 거기 때문에 네. 주로 이제 그런 분들이 수면 다원 검사를 보면 수면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환자군일 가능성이 무지 높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오해와 진실입니다. 꿈은 제대로 못 잤을 때 꾸는 것이다. 잠에 대한 오해와 진실 두 번째, 꿈은 제대로 못 잘 때 꾸는 것이다? 꿈은 정말 피곤할 때는 그냥 깊은 잠에 들고요. 조금 뭐 덜 피곤하고 그럴 때는 이제 꿈을 꾸더라고요. 예, 그렇지 않아요? 난 기분 나쁘면 꿈꾸던데. 아, 그렇죠. 예. 기분 나쁠 때 꿈을 많이 꾸신다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안하거나 우울하면 이 꿈을 많이 만들어요. 그걸 씻어주려고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 환자의 첫 번째 증세가 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과도하게 많아지니까 내용도 막 안 좋은 게 섞여 나오고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치료된 다음에 재발 여부를 쉽게 판단하는 게 이제 꿈량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꿈을 꿨는데 기억을 못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기억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뇌파상 수면 검사해 보면 꿈 소변이 나왔는데 어떠셨어요? 물어보면 본인은 꿈을 안 꿨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꿈에 대한 수면 리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그래프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일단은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나와 있죠. 네. 요거는 꿈을 안 꾸는 수면, 넌렘이라고 그래요. 잠은 꿈을 안 꾸는 넌렘과 이 빨간색이 렘수면이죠. 왜 렘수면이라고 그러냐면 꿈꿀 때는 눈만 움직이고 손 하나 까딱하지가 않아요. 네. 의학자들이 야, 참 신기하다. 눈만 움직이고 움직이질 않네. 그래서 렘수면이라고 이름이 정해 주셨겠죠. 영어로 래피드 아이 무브. 그러면 1단계 한 20분 정도 지나면 우리가 2단계 잠에 들어갑니다. 1단계 잠은 소리가 들려요, 바깥에서요. 그래서 본인이 1단계로만 주무시는 분들은 본인이 안 잤다고 착각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의학적으로는 주무신 거고요. 2단계를 지나서 3단계, 4단계가 우리가 말하는 숙면입니다. 거기까지 도달하는 데는 보통 1시간 정도가 걸리고요. 그 다음 3단계, 4단계 거쳐서 이제 첫 번째 꿈을 꾸게 되죠. 요 1, 2, 3, 4 꿈, 1, 2, 3, 4 꿈을 3번 내지 4번 반복하고 마지막 꿈을 꾸고 깨어나고 그 마지막 꿈을 기억하는 겁니다. 3, 4단계 깊은 잠이 전체 수면의 15%, 그 다음에 꿈 수면이 전체 수면의 20에서 25%가 되면 의학적인 숙면을 했다고 저희가 말하는 것입니다. 잠을 잘 때 눈동자가 막 돌아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대개로 꿈을 꾸고 있는 건데 그때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할 때 그 사람을 깨우는 게 좋은가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좋은가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습니다. 그렇겠죠. 예, 꿈꿀 때 제일 편안하게 쉰다는 얘기죠. 근육이 다 이완이 되고. 이완이 되고. 예. 네, 절대 깨우지 마십시오. 자, 오해와 진실 세 번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이 잘 안 오실 때 말이죠. 술 한 잔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잠에 대한 오해와 진실 세 번째. 잠이 올 때 술 한 잔은 숙면에 도움이 된다? 술을 먹고 자면은 처음부터 3, 4단계 잠이 튀어나옵니다. 어이구. 그래서 본인이 잘 잤다고 충분히 착각을 할 수 있죠. 예. 그 다음엔 나머지 술이 깬 이후에는 다 얕은 잠으로 변하기 때문에 종합을 해보면 좋은 질의 잠을 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술을 먹고 자면 일단 수면의 구조가 바뀌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알코올은 근육 저하가 오고 뇌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호흡 저하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나 뇌에 부담이 될 수 있고 특히 술을 먹고 자면 중독이 유발됩니다. 아이고. 어느 순간에는 술 없이는 못 자게 되는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네. 술을 먹고 자는 거는 뭐 의사들끼리 수면제 먹고 자는 것보다 더 안 좋은 한국인 40%의 잠버릇 코골이. 하지만 코골이를 방치하면 돌연사를 초래한다는데 코골이 우습게 봤다간 큰 코 다친다. 코골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평균적으로 전 인구의 40%가 코를 골고 있습니다. 코골이의 또 문제점은 본인은 잘 몰라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은 너무 고통이 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골이가 왜 그런 소리가 나고 코골이의 원인이 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 기도, 혀, 폐 기능이 유지가 되면 어떠한 소리도 나지가 않습니다.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가 박자가 맞기 때문에 어떤 소리도 나지 않고 정상 호흡을 하는데 그 중간에 어느 한 군데라도 막히거나 아니면 폐의 기능이 떨어지면 공기가 헛돌면서 울려나는 공명 소리가 코골이입니다. 즉 코를 곤다는 거는 호흡 장애가 있다는 거고 호흡 장애는 산소가 떨어지는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고요. 산소가 떨어지면 심장과 뇌는 무리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뇌에 산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 안에 피가 있고 헤모글로빈 안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피라도 더 짜주려고 혈압을 올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떨어진 코골이 환자들은 고혈압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기름이 축적되는 고지혈증 환자로 또 전이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췌장도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당뇨도 올라가고 돌연사 위험도 많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이 중증 코골이 산소가 떨어진 분들은 24시간 돌연사 위험이 있다고 요즘 보고가 돼 있거든요. 코를 고시는 분들 중에 수면 검사를 통해서 산소도 떨어지지 않고 심장과 뇌에 부담이 없으면 그거를 단순 코골이라고 합니다. 어떠신 분들은 선생님 저는 코는 고는데요. 옆에서 숨은 멈추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단순 코골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하시는데 숨을 겉에서 봐서 멈추는 게 수면무호흡증이 아니라 수면 다음 검사에서 산소가 떨어지는 게 확인돼야 수면무호흡증 여부가 결정나기 때문에 수면 다음 검사를 하지 않으면 단순 코골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면무호흡증의 기준은 뭘까요? 수면무호흡증은 자는 동안에 코를 골면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심장과 뇌가 5회 이상 무리를 받으면 수면무호흡증이라고 명명하게 되겠고요. 시간당 30회가 넘으면 그거는 심혈관 고위험자, 즉 뇌졸중도 유발할 수 있는 코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이 산소가 떨어져서 어떻게든지 숨을 쉬려고 폐가 펌프질하면서 이제 소리를 만들게 되겠죠. 그러면 그 코골이는 내가 산소가 부족하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소리라고도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게 시끄럽다고 막 코를 막아버린다든가 아니면 뭘 얼굴 덮어버린다든가 이렇게 되면 큰일 날 수가 있고 또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코를 많이 골고 또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고 기억력도 떨어지는데 아직도 코골이는 무시하고 산소 치료는 안 하고 혈압은 따로 약 먹고 당뇨약은 따로 먹고 각자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골이 치료, 즉 산소를 정상으로 돌려주면 넉 달 후에 혈압이 정상이 된다는 보고도 발표됐고요. 석 달만 지나도 당 수치도 정상으로 되기 때문에 본인이 혈압약을 너무 많이 드시거나 당이 조절이 안 되시는데 코를 많이 고신다면 내 코골이가 산소가 떨어져서 이게 복잡하게 악화되지 않나를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 고는 환자들이 산소가 떨어지게 되면 뇌 기능도 떨어지고 원치 않은 시간에 주간 졸음으로 고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운전할 때 자기도 모르게 졸 수도 있고요. 꼭 졸지 않아야 되는 타이밍에 자기도 모르게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 올라가고 위험성도 코골이 환자들이 높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면무호흡증의 가장 중요한 치료는 뭐가 될까요? 빠른 시간 내에 몸속의 산소를 정상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소리를 없애는, 즉 일명 코골이 수술은 효과가 없습니다.
즉 코골이 수술의 초점은 소리를 없애는 거지 산소하고 그다음에 심장과 뇌를 안정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명 목젖을 좀 잘라주거나 약간 성형으로 꼬매주는 수술은 일시적으로 효과를 보지만 또 재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수면 무호흡증인지 단수 코골이인지 수면 다운 검사를 통해서 코골이 수술을 받으셔야 효과를 입증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마스크처럼 생겼고 기계에 연결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코를 골면서 산소가 떨어지고 그 원인이 혀 아래가 막혔을 때 치료는 양압기라는 치료입니다. 숨을 쉬는데 혀 위에 목젖이나 코가 막힌 경우에는 수술로 가능하지만 혀 아래 아니면 기도, 그다음 폐 기능이 떨어질 때는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유일하게 양압기가 산소 올려주고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기구로 지금 나와 있고요. 안경 도수 맞추듯이 전문의가 본인한테 맞춰서 정확한 도수를 맞춰주시면 그걸로 본인이 매일 밤 끼고 주무시는데 매일 끼다 보면 호흡이 정상이 되면서 호흡이 안정화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해서 살을 빼고 혈당이 떨어졌다면 일주일에 몇 번 횟수를 줄이듯이 이것도 산소가 올라오고 호흡이 정상이 되면 매일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주 2, 3회는 계속 끼시면서 호흡을 정상화시키라고 권장하는 그런 치료기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